도와줘!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종아리 찔렀어. 가만히 있어. 내가 풀어줄게.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치면서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지옥 같은 순간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다리 감각 어떠세요? 전혀 불에 대인 것처럼. 별로 안 잡힙니다. 혈류가 거의 없어요.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혔어요. 헤파린 준비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네, 확인. 곧 도착합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그 통증 신호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의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셨다가는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에 의지해 사시거나 심각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다리쥐를 단 3초 만에 싹 사라지게 하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25년 차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금빛 마이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료이니 안심하시고 지금 바로 빨간색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지금 혹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혹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7이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서로 확인하면서 위로도 얻고 오늘 이 정보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내용이 정말 알찹니다. 혹시라도 보다가 까먹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의 핵심 요약과 쥐가 났을 때 누르는 혈자리 지압법을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6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뒷산 약수터까지 왕복 1시간을 걸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거르지 않는 정말 부지런하고 정정하신 분이셨죠. 주변 친구분들이 영수 형님은 100세까지 펄펄 날아다니시겠어? 라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던 분이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오시는 겁니다. 걸음걸이도 예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다급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영수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 나 이제 자는 게 무서워 죽겠어. 밤만 되면 저승사자가 내 다리를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만 같아. 알고 보니 최 어르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한숨도 제대로 못 주무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육이 좀 놀랐나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약국에서 좋다는 파스는 종류별로 다 사서 다리가 하얗게 되도록 붙여도 보고 뜨거운 물에 찜질도 해봤지만 그때뿐이고 밤만 되면 어김없이 종아리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자다가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그만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엉덩방아까지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충격과 공포 때문에 이제는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의사인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젯밤에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며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최영수 어르신이 겪은 이 증상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영양 결핍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제가 최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을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파스만 붙이고 자는 게 아니었는데. 만약 어르신이 며칠만 더 늦게 오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다리 혈관 속에서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쥐가 나면 단순히 주무르거나 바늘로 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응급처치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 거짓말처럼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의학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우리는 흔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국으로 달려가 영양제를 사 먹곤 하죠? 최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려 3종류나 되는 영양제를 매일 한 주먹씩 챙겨 드시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만 계속하는 위장장애까지 겹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최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센서가 고장나서 발생하는 오작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중요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낡고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푹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몸은 주인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발 모양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무거운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쭉 처져 있죠?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밤새도록 유지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터질 듯이 아픈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눌러서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90% 이상의 분들이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다리를 부여잡고 주무르거나 주먹으로 두드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수축된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도 있고 오히려 통증이 다음날까지 오래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뇌를 속이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딱 3초만 따라 해보세요. 이 방법은 의학 용어로 상호 억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체의 신비한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놀이터에 있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짝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플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내 코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당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주인이 앞쪽에 힘을 쓰고 있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이 수축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100%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는데 어떡하나요? 허리가 아파서 숙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땐 수건을 미리 머리맡에 두셨다가 발바닥에 걸어서 양손으로 당기셔도 되고, 그것도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뒤꿈치를 밀면서 앞꿈치를 당겨주셔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영수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A 선생님, 정말 그 간단한 걸로 이 끔찍한 통증이 없어진다고요? 하시며 믿지 못하는 눈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저한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던데요? 예전에는 쥐가 나면 20분씩 뒹굴며 온 가족을 다 깨우고 난리를 쳤는데 어젯밤에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자마자 발끝을 당겼더니 3초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옆에서 자던 집사람도 모르게 조용히 해결하고 다시 꿀잠을 잤습니다.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겨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끄는 소화기 같은 응급처치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 루틴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는 최영수 어르신이 드시던 마그네슘 약을 다 끊고도 다리를 20대 청춘처럼 튼튼하게 만든 특급 생활 습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쥐가 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와도 같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찌릿찌릿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 어르신께 비싼 마그네슘 대신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타우린을 꼭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타우린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산이 확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자주 오는 겁니다. 이 타우린은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비싼 돈 들릴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침실 환경을 확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댁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아주 무겁고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군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숨겨진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셔 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루 일과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드릴까요? 최영수 어르신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쥐 잡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딱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에는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다는 거 아시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지는 걸 몸으로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둘,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를 같이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최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선생님,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 국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최 어르신을 다시 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뵈었을 때 그 캥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더군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자.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 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족욕하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최영수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지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법과 예방식단 그리고 혈자리 위치까지 한 장에 보기 좋게 정리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쥐가 날 때마다 꺼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